토공사 흙막이 계측관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계측관리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 오늘 주제는 토공사의 계측관리입니다. 이 토공사의 계측관리를 왜 하는지부터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토공사의 계측관리는 정확하게 흙막이 배면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기반이 침하된다거나 스트러트가 변형이 된다거나 지하 수위의 변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뭐 토공사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야 되는 그림이 이제 흙 그리고 요 흙막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트러트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서 잘라주고 여기에 이제 유압 이렇게 딱 그리고 바닥에 이제 이런 형태로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요 정도 그림은 이제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기술사 시험 칠 때 좋고요. 자, 요 기본 세팅에서 요게 이제 펜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외부에 이제 건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인도블럭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칩시다. 흙막이의 변이를 보는 겁니다. 자, 계측기를 설치하는 건 토공사하고 지하 구조물 공사가 끝이 나면 솔직히 계측 관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계측 관리를 하는 목적 자체가 토공사하고 지하 구조물 공사할 때 배면의 흙의 거동을 보는 거예요. 자, 배면의 흙의 거동을 보기 위해서 보링을 해서 여기에 계측기 하나를 꽂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흙이 경사가 달라지는 거, 한마디로 거동을 보는 거, 지중해에 있는 흙의 경사도가 달라지는지 본다고 해서 지중 경사계입니다. 그리고 뭐 지하 치마계라고 해서 있긴 한데 보통 현장에서는 지중 경사계 이거 하나로 그냥 통일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링 하나를 더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계측기 하나를 더 꼽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차수가 잘못돼서 물이 빠지면 지하 수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지하 수위가 떨어지면 건물이 침하가 돼요. 그래서 지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하 수위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메인이고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있는 인도블록이 이런 식으로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 경계 밖에, 한마디로 펜스 밖에다가 지표에 이런 식으로 뭘 박아요. 요게 뭐냐면 지표 치마계예요. 지표 치마계. 한마디로 지하의 흙의 변이, 지하의 흙의 경사도, 지중 경사계, 지하의 수위를 보는 지하 수위계, 그것에 따라서 지표가 침하가 되는 지표 침하계. 이 세 개가 가장 큰 메인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흙막이의 변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흙막이의 변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흙막이가 기울면 스트러트가 기웁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트러트가 문제가 생겨서 흙막이가 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트러트에다가 변형율계를 설치를 해요. 변형율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받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스트러트에다가 하중계를 설치를 해요. 로드셀 설치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뭐 전체적으로 하진 않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여기 그 집수정 하나를 파가지고 이제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집수정에다가 유량이 얼마나 바뀌느냐, 유량계가 설치가 돼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현장당 한 개소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토압이 무언가 달라져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토압계를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그 오픈컵 공법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픈컵 공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기초가 이런 식으로 쳐지고, 이거 만약에 뭐 벽체를 이런 식으로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백필이라고 해서 여기 흙을 도로 메우지 않습니까? 보통 이 토합계는 요 바깥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탑다운 공사다? 그러면 약간 좀 달라져요. 이게 탑다운 공사는 흙막이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슬라브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 그걸 팔 일이 없거든요. 그 백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토합계를 여기다가 설치를 못하니까 슬라브 칠 때 토합계를 같이 설치를 해요. 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제 토합계를 설치를 합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철골 쪽, 그 내부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이제 철골 쪽에다가 이제 변형률계 설치를 하고, 요 바깥에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그 펜스 밖에 지표치마계는 똑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설치되는 게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게 요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치마계, 얘가 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 건물에 이렇게 크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랙 측정계, 한마디로 이제 그 균열 측정계가 설치가 되거든요. 균열 측정계. 그리고 이게 부등치마가 많이 심해져서 건물이 이렇게 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건물 경사계가 설치가 돼요. 건물 경사계. 그리고 이제 여기 암이 만약에 나왔어요. 얘를 막 두두두두두두 때리게 되면 이게 진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다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진동 측정계. 요렇게 이제 외부에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단면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럼 평면상에 이제 보통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그 현장에서 실제로 설치되는 거를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면, 현장이 이제 부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기술사 책에는 우각부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면당 하나씩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이제 넓다, 길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치마계. 그건 이제 요렇게 2개소 정도 만약에 여기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에 하나, 여기에 중간 정도에 하나, 여기에 중간 정도에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6개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치마계. 뭐 지표치마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설치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 같은 경우에 지표치마계를 만약에 2개를 더 설치했다, 그러면 이제 지중경사계하고 지하수위계는 이제 6개소가 되고, 지표치마계는 8개소가 되겠죠. 요런 형태로 실제로 현장에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먼저 좀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 자, 필요성은 흙막이의 안정성 확보를 하고, 인조 구조물에도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스트레스에도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지하수위에 대응한다. 요런 그림 정도 하나, 이제 이런 그림 정도 하나를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제가 이제 그 제 서브노트에 그림들을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글자체도 보면, 제 서브노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체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듯하게 쓴 거, 크게 쓴 거, 날려 쓴 거. 이게 이제 글자체도 실제로 써보면 어느 게 빨리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것 어떻게 썼을 때 채워지느냐, 이런 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브노트 할 때 이제 글자체도 여러 가지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설치할 때 이제 위치 선정하고, 계측기 설치하고 이제 계측을 비교한 다음에 자료 정리해서 원인 보강하고 안전성 검토해서 보강 대책하겠다, 요런 플로우. 근데 이 플로우도 잘 보시면 이게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나중에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했는 데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고 설치해서 검토해서 대책하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통 이제 기술사 책에 보면 지중 수평 변이 측정기, 지중 수직 변이 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2가지가 현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중경사계가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만약에 쓸 거면 지중경사계라고 쓰시면 되고요. 지표치마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중의 변이를 측정하는 그 2가지. 거기에 이제 지하수위계, 그 다음에 뭐 수학계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중경사계, 지표치마계, 지하수위계.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거 위주로 적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여기에 이제 흙막이에 그 계측을 할 때, 흙막이라기보다는 스트러트에 들어가는 이제 하중계와 변형률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림 그렸던 게 이게 역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그리고 이 영어는 그냥 이제 알아보려고 쓰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경사계, 지표침하계, 지하수위계, 하중계, 변형률계, 요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보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건물 안에 설치되는 거, 그러니까 외부 건물에 설치되는 거, 기울기 측정하는 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건물 경사계, 그 다음에 균열 측정, 진동 측정. 그러니까 여기는 균열, 기울기, 진동, 요 세 가지 정도를 딱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계측위치는 인접 건물에 설치를 하고, 우각부에 설치하고, 깊은 곳에 설치하고, 선행 시공부에 우선 설치하고, 보링이 충분히 되고, 교통량이 많은 것, 요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감만 잡고 있다가 기억나는 거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은 반복해서 오차학계 설치를 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전담관리자 배치하고, 상호 관련된 계측기 근접 배치하고, 측정 후에 즉시 기입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여기 있는 유의사항을 약간 이제 떠올리면서 적어도 돼요. 일단 쓸 거 없다. 아, 계측기 고가다. 형식적으로 관리하더라. 축적이 빈곤하다. 기능공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거. 그러면 요 일반적인 거에서 문제점 나왔으니까 그냥 뒤집어서 대책은 형식적으로 계측하니까 자동화하고, 이제 전담할 수 있는 기능공 육성하고 기술 측정하겠다. 근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 그냥 이제 감각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각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고요. 체계로 봤을 때 평상시에는 당연히 그냥 보고를 뭐 정상 계측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되면 요인 분석하고, 2단계가 됐을 때 추가 설치하고, 3단계가 되면 이 계측기 자체를 재설계하거나 대책공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사 중지하고 현장 점검하겠다. 이런 느낌이면 되고요. 요건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 그리고 잠시만요. 요걸 이제 제 그림 노트. 만약에 내가 이제 기술사 시험을 친다면 요런 형태로 그리겠다라고 했는 게 이제 그림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경사계, 지마계, 수위계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요런 그림 하나를 이제 그려서 좀 이제 익혀 놓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런 그림 정도는 익혀 놓으면 된다 하는 게 있고, 요건 이제 솔직히 기술사 시험에 적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계측관리 보고서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안전, 주의, 위험 이래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계측관리 보고서에서 적은 거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쓰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기준경사계, 수위계, 변형률계, 건물경사계, 근육계지, 지표침하계. 결과적으로 경사계, 수위계, 침하계가 메인이에요. 이상으로 계측관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카멘이었습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한 필독서.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